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우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가 지난 20일 대우지면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단지 반대 집회를 진행하는 등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에서는 지난 13일 제20 공군 전투 비행단 8명 집단 발생 이후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당진시는 20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환경보건 감시 시스템 개발 및 대응 전략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당진시가 여성 농업어인의 지위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해 여성 농업어인 육성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가 지난 20일 대우지면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단지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대우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는 대우지면 염해농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결사 반대를 위해 지난 20일 오후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는 이곳 창의사를 시작으로 대우지면 일대를 돌며 태양광 반대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드라이브스루 집회에는 트랙터 30여 대와 1톤 트럭 20여 대, 대우지면민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대우지면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무렵부터 전국에서 증가세로 이어져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누적 3만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서해안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일 서산 제20 공군 전투 비행단 8명 집단 발생 이후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이러한 추세는 인근 태안과 당진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비상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20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환경보건 감시 시스템 개발 및 대응 전략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당진시 미세먼지 대책 현황, 대기 모니터링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진시는 환경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오는 2021년부터 생활 밀착형 대기 환경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어인 육성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구성된 당진시 여성 농업어인 육성위원회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와 임시회를 소집해 여성 농업어인 육성 등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초대석 순서입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당진 아리랑 봉사단을 전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JIB 초대석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당진에 있다고 합니다. 직접 요양시설을 다니면서 특별한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당진의 아리랑 봉사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리랑 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신태성입니다. 네. 건강들 하세요. 네. 네, 아리랑 봉사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리랑 봉사단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치아 수술을 했어요. 근데 3개월 판정을 받고서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을 정도 다 있는데 오히려 호전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배되는 분이
후배는 소질이 있으니 나하고 민요 배우자 해서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민요를 배우면서 시설단체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봉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합덕 신천리 노인정에 가서 한 5년 이상을 민요와 장을 지도하면서 거기에서 봉사를 창설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배운 것 소외된 분들한테 전달하자, 좀 즐겁게 하자 해서 그 당시 민요 봉사단으로 출발했어요. 예, 연도수로 따지면 2011년요.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제가 이 봉사단장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리랑 봉사단으로 그 봉사단 명칭을 바꾸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리랑 봉사단 소개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봉사단을 만들게 되셨는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이 봉사단은요, 이게 봉사를 대부분 무슨 부서를 발로로 알고 있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요. 이렇게 자진해서 이제 원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건데, 여기 나와 계신 분이 내년도에 이제 부단장 여기 책임을 맡으실 분이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는데, 이 시설단체를 1년이면 약 한 15군데서부터 20군데를 다니면서 이 유문 공연을 해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좀 칭찬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또 이제 기관에서도 인정도 해주고 그래서 아주 보람 있게 이렇게 지내요. 네. 봉사단 하시면서 여러 공연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관객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면 네. 이 봉사단체가 그 당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가니까 이제 주는 노래를 옛날 민요를 많이 해요.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듣던 그 노래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우리는 일반 공연단체처럼 그 공연장에서 그냥 노래나 밴드나 뭐 이렇게 하고서 혼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안마도 해주면서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굉장히 친밀해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올 때는 차에 마중 나와서 좀 자주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참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거는 아마도 아리랑 봉사단만의 특별한 점이 있어서일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특별한 점 어떤 걸까요? 특별한 것은 이제 회원들이 이제 자질, 기량, 이제 특기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요, 가요, 스포츠 댄스, 시조, 호전무용, 또 거기에 풍물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요. 보는 사람도 즐거울 뿐 아니라 그 시설단체 직원분들도 신이 나서 같이 와서 이 좀 어깨춤을 이렇게 출 때
그런 장면이 좀 보기도 좋았고요. 이 반응이 좀 좋았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부사장님도 벌써 10년 이상 됐으니까요. 아, 예. 네. 저 또 봉사활동은 여러 군데 다니셨잖아요. 예. 봉사활동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한순간과 또 좀 힘들었던 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어려운 것부터 한 번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처음이라니까 이 소망의 집인데 거기에 계신 분이 쉽게 얘기하면은요 아주 말라다요. 그게 나 하니까 야! 오늘 좋은 해를 싹 씌워주려. 아주 당황했죠. 근데 그때 떠오르는 거죠.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여기 와 있지. 그 이제 후진이 회에 가서 민요지도를 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어디 당진 예식장 네. 지금은 이제 폐쇄됐죠. 아, 예. 예, 그 뒤에 그 양론이시요. 그 양론의 그 원장님은 이제 그전부터 잘 알고 그래서 민요 지도도 하고 근데 이제 공연을 갔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을 치는데 갑자기 신세가 확 대립하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랐죠. 막 네. 그러니까 이거 원장님이 지금들이 막 와서 난리 났죠. 그래서 흐르고 와서 문 잠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저런 양반들이 여기 왔는데 나는 나중에 어떻게 저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너그럽게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이 좋은 점은 이 회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요. 협조 안 하면 못하죠. 그러면서도 또 그 시설단체에서도 하면은 아주 특별되고 그래요. 뭐 음료수라든지 그 학부모들에게 그 한식거리 빵이라든지 뭐 과자도 또 훈련소로 이렇게 찾아서 이제 전 대접도 받고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좋았었고 또 그분들이 인상이 우리 가면 편안해요. 아주 오래된 이웃 사람처럼 이렇게 대해줘서 오히려 편안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고요. 우리 앞으로 부단장 하실 분이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촬영으로 이 회원들이 수송하는데 아주 훌륭 많으신 분이요. 아주 지금 칭찬을 받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모습 그대로 봉사활동 많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의 아리랑 봉사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진시가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였지만 당진 전통시장 내 점포의 인도 무단 점유가 여전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심지어 당진시 경제과와 도로과에서는 서로 관할 사업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일명 핑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진시가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당진 전통시장 내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점포의 인도 무단 점유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점포들은 10수년 동안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시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경제과, 도로과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 건 거기거든요. 거기서는 뭐 고충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고서는 단속 권한이 있는 우리한테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상인회라는 조직을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도로과에서는 당진 전통시장은 경제과로 편입될 예정이라며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전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관리는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맞는 얘기죠. 우리는 전기 시장 관련해서 관할하는 거지. 우리는 시장만 관리하지 우리가 여기 도로 관리 못하겠다. 예산도 없고 우리 권한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도로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되냐.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도로는 전통시장 내에 있지만 분명한 도로라고 전했습니다. 또 도로과에서 경제과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며 전통시장 관할구역 전체를 경제과로 이전하는 사업에도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에 떠넘기기.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극 행정의 근본 원인으로 공무원의 책임 회피 성향을 꼽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선례가 없거나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일단 피하고 보려는 속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 공무원들은 규정집을 보고 규제부터 찾는 게 몸에 배어 있다며 감사원 감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시민 B씨는 주민 다수가 큰 불편을 겪는데도 구청과 주민센터, 경찰서에서 모두 나몰라라 한다면 행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당진 전통시장과 관련한 공무원 정책 실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서 소아 청소년을 위한 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진시는 지난 7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시민참여 비대면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집단별 토론에서 당진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고 상시 응급응대 가능한 소아 청소년 병원 건립 필요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은 여러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면서 0에서 14세 소아 아동의 연령 대비 인구 비율이 14.45%로 전국 평균인 12.8%보다 약 2%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출산, 육아, 의료, 여가 등 소아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진시에 위치한 소아 청소년과 병의원은 모두 8곳입니다. 대부분은 토요일까지 문을 열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보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당진에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한 곳밖에 없는 겁니다. 또 현재 소아 전문 의료기관 중 4개소를 지정해 휴일 당번제 진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4달 사업이 끝이 납니다. 한편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 중 하나는 소아 및 아동 전문 긴급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 응급 의료 체계와 관련한 가시화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재 의원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우선적 과제이자 중요한 책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당진시 소아전문병원 8곳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는 단독 개원이 7군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 시간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작지만 8곳이라고 하는 곳이 인구 대비해서 적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는 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주민 수관 사항인 어린이 전문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인 관심과 노력에 정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현재 당진 곳곳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대우지면에서는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환경과 경관 훼손을 이유로 지역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우지면 태양광 반대대책위원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오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노종철입니다. 저희 대오지면이 아름답고 소중했던 간척지가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정당한 요구를 시와 행정기관에 얘기를 했으나 용역과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의 수용성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것에 반대하여 반대 대책위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답던 대오지가 분열이 되어 주민과 서로 갈등이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토지주는 현재 대오지 간척지는 1차 수용성 여부에 있어서 54%가 현지인이고 외지인의 46%로 지금 토지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대오지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토지주가 60%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대오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이 아닌 대오지면 전체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 마을이나 주변 토지 가격의 하락이 뻔히 야기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합심 단결하여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대오지면 염해농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에 대해 계속해서 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대오지면 간척지입니다. 이곳 염해농지 간척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대오지면 사성리와 적서리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솔라빌리지와 솔라파크 등 기업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대오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를 꾸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립된다면 인근 농민의 생존권과 조망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시민은 태양광 발전단지 업체가 중간에 바뀌는 등 신뢰성에 의문이 들어 찬성해서 반대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계약을 했는데 염도 측정 끝나면은 저거를 주고 또 한다고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또 딴 데로 계약을 한다는 거, 다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 넣는다고 그랬지. 현재 당진시는 전력 자립도 419%이며 화력 발전을 빼고도 당진에서 사용되는 전기량보다 생산량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기가 수도권과 충남권 도시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시민 B씨는 제1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진의 전기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기간이 20년으로 길어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당진시가 나서서 난립방지와 더불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반대 대책위는 반대 시위에 나설 계획이어서 태양광 발전단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